이보다 더 노란색이 잘 어울리는 SUV가 있을까요? 그러면 안 돼. 젊은 놈이 벌써부터 저 건망증에 저 시달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폭스바겐이라는 한 지붕 아래 아우디 Q8, 포르쉐 카이엔, 벤틀리 벤테이가와 같은 MLB 2보 플랫폼에서 탄생했지만 폭스바겐 그룹 SUV 중 최고 속도 넘버1을 담당하고 있는 이 차는 람보르기니 우루스입니다. 람보르기니는 대표적으로 우라칸, 아벤타도르와 같은 고성능 슈퍼카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람보르기니도 세계적인 SUV 선호 추세에 따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세그먼트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나온 결과물이 바로 우루스이며 우루스는 람보르기니 브랜드로서는 최초의 SUV인 줄 알았지만 사실 람보르기니는 과거에 SUV를 생산 판매했던 히스토리가 남아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LM002, 전형적인 깍두기 스타일로 일명 램보라고 불리며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생산된 람보르기니의 리얼 최초 SUV였습니다. 당시 람보르기니는 1974년부터 생산해오던 쿤타치를 주로 판매하고 있었으나 무슨 일에서인지 쿤타치의 동력계를 베이스로 당시 딱히 선호하던 세그먼트도 아닌 SUV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LM002이며 사실 LM002의 탄생은 그로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1977년 람보르기니는 미 국방부에 군용 차량 납품을 목적으로 프로토타입 제작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프로토타입의 이름은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 날쌘돌이 치타였으며 당연히 험지를 달려야 하기에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었고 크라이슬러의 5.9L V8 엔진과 3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었으나 갸우뚱하게도 엔진이 뒤에 위치했습니다. 그 결과 SUV로서 핸들링이 개판 오브 개판이었고 2톤이 넘는 벌크업된 대형 차량을 다루기에 크라이슬러의 엔진은 너무나 빈약했죠. 완성된 프로토타입 치타는 애석하게도 미군이 단 한 번도 테스트한 적이 없으며 설계자인 로드니 페리스만이 외로이 시연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지금은 너무나 잘 알려진 미군의 험비 차량이 그 당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람보르기니의 치타는 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군대에서도 외면을 받게 되었죠. 프로젝트 치타의 대실패에도 불구하고 람보르기니는 오프로드 차량에 대한 열망이 남아있었으며 치타는 LM001이라는 민수용 차량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당시 미국의 AMC, 아메리칸 모터스 코퍼레이션이 만든 180마력의 5.9L V8 엔진이 탑재되었으며 향후 양산 모델에는 쿤타치 모델에 들어가는 V12 엔진 탑재를 목표로 했죠. 하지만 LM001도 치타와 마찬가지로 엔진이 뒤에 배치되어 있어 가속 시 핸들링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그 결과 또 하나의 프로토타입만 남긴 후 프로젝트는 끝나게 되는 줄 알았는데 람보르기니는 대단한 근성을 앞세워 결국 엔진을 차량의 앞으로 이동한 새로운 셰시를 만들고 쿤타치의 V12 엔진을 얹어 수많은 테스트를 진행한 끝에 1986년 브뤼셀 오토쇼에서 마침내 양산형 LM002가 공개됩니다. 역시 고급차 메이커답게 실내 전체를 가죽으로 둘렀고 파워 윈도우, 에어컨, 프리미엄 오디오가 포함된 풀 럭셔리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이 특별한 차에 맞게 타이어 제조사인 피렐리에 맞춤형 타이어를 주문했고 그중 사막 전용 타이어도 있었는데 이 타이어의 이름은 피렐리 스콜피온 럼플렛 타이어로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이 차의 무거운 하중 그리고 450마력이라는 괴력을 내는 V12 엔진의 무서운 속도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강력한 V12 엔진과 사륜구동으로 이 육중한 덩치를 최고속도 시속 210km에 올려놓을 수 있었으며 시속 0에서 100km까지 가속하는데 7.8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욱 강력한 힘을 원하는 소비자는 모터보트에 들어가는 람보르기니의 L804 마린 V12 엔진을 선택해 주문할 수도 있었죠. 이 엔진은 무려 800마력에 가까운 힘을 뿜어냈으며 이 엔진이 탑재된 LM002는 말 그대로 고성능 SUV였습니다. 하지만 생산이 시작되고 약 7년이 지난 후 판매량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단종되었고 시간이 흘러 2012년 그 후계를 이을 차량의 컨셉이 베이징 모터쇼에서 공개되는데 이 차의 이름이 람보르기니 우르스였죠. 역시나 람보르기니답게 고대 소의 품종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다이나믹한 성능을 어필하기 위해 크로스오버 느낌이 나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로 디자인되었고 이 컨셉은 세계적인 SUV 선호 트렌드에 따라 포르쉐 카이엔과 아우디 Q7, 폭스바겐 투아렉 등 고성능 대형 SUV들이 줄줄이 성공을 거둔 데 대한 람보르기니의 대답이었죠. 시간이 흘러 2017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양산형 우루스가 완전 공개되었고 컨셉에서 일부 디자인이 변경되긴 했지만 여전히 공격적이었으며 이 차는 4년 뒤 2만 대 판매라는 최단시간 베스트셀러 모델이 되며 람보르기니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우루스는 조금 더 대중성 있는 시장을 노리기 위해 자신들의 슈퍼카에 사용된 V12 자연흡기 엔진 대신 아우디의 4리터 V8 트윈터보 엔진을 사용했으며 이 엔진은 람보르기니만을 위해 650마력까지 낼 수 있도록 조정되었고 최고속도 시속 305km를 달성해 당시 전세계에서 제일 빠른 SUV였던 벤틀리 벤테이가의 최고속도 시속 301km를 갱신해버리죠. 하지만 벤틀리 역시 명예회복을 위해 벤테이가 스피드를 내놓았으며 이 차는 시속 306km로 다시 한번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2022년 666마력을 내는 우르스 퍼포먼테 버전이 발표되면서 같은 속도인
206km를 기록해 가장 빠른 SUV 공동 1위가 되었죠. 이 차는 86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와 3.3초의 제로백을 보여주며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과 같은 UX, 트랙 전용 주행 모드인 포르사 모드를 포함해 SUV답게 흙, 모래, 눈 위에서 제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행 모드를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루스의 국내 시작 가격은 대략 2억 7천만 원에 가깝고 여기에 이런저런 옵션을 포함하면 당연하게도 3억을 훌쩍 넘지만 람보르기니의 차량 중 가장 저렴하고 운전이 편한 덕분에 람보르기니를 처음 접하는 신규 고객이나 실용성 문제로 람보르기니를 선택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아닙니다. 언젠간 운전석에 발이라도 얹어보는 기회가 있길 바라며 지금까지 람보르기니의 두 번째 SUV 우루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형색색 우루스를 감상해보며 이 영상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